가비사는 증시 증시 각도기. 각도기. 안녕하세요. 전문투자 증시너 심판 안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완전히 떡사발란 각도기 각산일입니다. 네, 오늘 충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나 깔쭉깔쭉 좋을 때 있었잖아요. 네, 그때가 지금 단기 고점이었는데 좋을 때 있었잖아. 뭐 수익률이 회복이 됐어요. 막 이러면 결국 그때가 고점이었네. 그러네요. 약간 겸손의 미덕을 조금 잃어버리기 시작할 때쯤이 좀 고점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너무 빨리 왔네 고점이 이렇게 되면.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박스권이라는 의견을 그대로 지속하겠습니다. 박스권이다. 네, 근데 이유 없이 빠져가지고. 이유는 있죠. 미국 이유가 있는데 우려가 좀 과한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묵사발로 같이 작살났거든. 모든 종목들이 종목별 차별화 없이 다 떨어졌거든요. 네, 이거는 그냥 패닉이에요. 패닉 셀이기 때문에 뭐 심리에 영향을 받은 거다. 이거는 또 시장이 또 엉금엉금 괜찮아지면 뭐 이제 FOMC 회의라든가 내일 CPI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 회복이 되면 또 다시 오를 수 있는 거 아니냐. 어떤 예를 들어 업종별 미래 실적이 안 좋아서 떨어지고 이건 그래서 떨어지고 이유를 가지고 떨어지면 큰일 났네 이러는데 이번 거는 뭐 아무 이유가 없네요. 그냥 다 같이 떨어진 거죠. 외국인이 양시장에서 8천억 이상 순매도를 해가지고 뭐 수급 영향 때문에 좀 많이 밀렸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는 2.5% 하락, 코스닥은 3.9% 하락을 했고요. 개인 투자자가 코스닥에서 각각 5천억 정도씩 순매수를 해서 1조 원 넘게 담았고요. 코스닥은 외국인 기관 전부 다 팔았고 코스피에서는 기관이 한 200억 정도는 그래도 매수를 했네요. 네. 원달러 환율도 1311원, 전일 대비 한 0.7% 정도 올라왔습니다. 저 개인 자신을 관찰해 보면은 내일 반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일단 왜냐하면은 옛날 같으면 이 가격이야? 왜 못 사? 하고 샀어야 되는데 오후부터 버튼이 안 눌러주기 시작하고 오전까지는 버튼이 눌러줬어. 사자. 계속 다 사시는 건 다 사죠. 거는 것마다 밑에 걸었는데 다 사지는. 좀 생각 좀 한번 해보고 이러고 나면 반등하더라고요. 지금 우려가 조금 크게 과한 것 같아요. 일단 SVB 사태로 인해서 은행들의 뱅크런이 번지는 거는 미국이 정부에서 지금 두 가지 대책을 발표를 해서 막긴 한 것 같거든요. 예금자 전액 보장을 해주는 거, 네. 그리고 이제 이미 손실이 나 있는 채권을 중도의 시장에 매각하면서 뱅크런을 막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냥 손실난 채권이지만 손실 난 가격이 아니라 액면가 수준으로 담보가치를 인정해주고 그걸 우리한테 맡겨 그걸로 돈 빌려줄게 하면서 연준이 이제 보증을 제공을 했는데요. 그 두 가지 조치로 인해서 이제 은행 뱅크런 사태가 자꾸 채권 투매를 불러일으키는 이런 현상은 막은 것 같은데 예전에 금융위기 때 생각을 하면 처음에는 이름도 들어보지 못했던 이런 실리콘밸리 같은 그런 은행들이 좀 그런 들어보지 못한 회사들이 좀 망하기 시작을 해서 한참 후에 뭐 베어스턴스, 리먼 브라더스, AIG 망하고 이렇게 시작을 했듯이 이번에도 그렇게 가지 않을까. 또 제2의 또 부도나는 사례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시장에 지금 꽉 차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때도 무슨 컨츄리부터 시작했잖아요. 무슨 컨츄리 은행부터. 네.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트라우마가 작동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에서 작동해야지 왜 우리한테서 작동해? 그러게요. 미국 선물 시장은 뭐 별로 안 움직였거든요. 0. 몇 프로 정도 이렇게 오른 상태였는데 아시아 시장은 계속 무너지더라고요. 대만이 오늘 1.3% 정도 하락을 했고 일본이랑 홍콩이 2% 정도씩 떨어졌습니다. 네. 한국이 유달리 많이 떨어졌네요. 네, 한국도 뭐 코스피 기준으로는 2.5%나 떨어졌으니까. 최근에 조금 코스닥 과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더 큰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또 코스피 기준으로 해도 전 글로벌 증시에 대비해서 굉장히 좀 많이 올랐긴 했었습니다. 1, 2월에. 네, 오늘 업종은 전 업종이 다 하락을 했습니다. 그나마 제일 덜 떨어진 게 통신, 전기가스 이 정도고요. 방어 업종이네. 네, 통신주는 항상 방어 업종입니다. 네, 그리고 제일 많이 떨어졌던 건 뭐 기계, 의료 정밀 섹터. 기계는 정말 많이 오르긴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의료 정밀 섹터, ST바이오 센서는 뭐 계속 빠지고 있고요. 증권 업종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5% 정도 뭐 하락한 회사들도 있네요. 섬유유복 섹터도 빠졌고 비금속 광물, 포스코 케미칼이 오늘 4% 정도 하락을 했는데 2차전지도 에코프로 빼고는 전부 다 하락을 했고요. 철강금속 섹터, 뭐 키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뭐 11% 오늘 11% 떨어졌고 어제도 급등을 했는데 급등을 최근에 했던 회사들이 좀 낙폭이 오늘 컸던 것 같습니다. 금융 섹터도 뭐 3% 정도 크게 하락을 했는데요. 업종별로 하락률은 7번째지만
3% 정도 업종이 떨어졌으니까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냥 제주은행 8%대 하락, 한국금융지주, 메리츠금융 6, 7%씩 하락을 했고요. 지방은행, JB금융, DGB금융 5%씩 하락했고 최근에 좀 오르는 것들이 많이 빠지네. 제주은행은 특히 좀 약간 밈처럼 움직였었죠. 네. 그리고 JB도 뭐 많이 올랐었는데 네. 하락을 했고요. 시중은행들은 그래도 하나금융, KB금융, 우리금융이 한 3%대 하락, 신한이 2%대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네. 뭐 안 떨어진 업종이 없어서 네. 네, 참 심합니다. 어제도 이제 미국 시장을 봐도 시장이 뭐 크게 밀리진 않았는데 은행 업종은 굉장히 네. 많이 중소형 업종은 많이 밀렸습니다. 네.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도 62%나 하루 만에 급락을 했고요. 미국은 정말 시원시원하게 빠지네요. 이게 작다고 망할 수 있어. 아무 이유 없이 작아서 망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이 골 때리는 거죠. 지금 미국은. 네. 사실 은행이 막 그렇게 크게 잘못한 게 망해야 될 정도로 잘못하진 않은 것 같긴 하거든요. 뭐 자본 배치를 너무 좀 국채 10년물에 몰빵하는 거는 좀 잘못하긴, 자본 배치를 잘못하긴 했지만 네. 그래도 뭐 회사가 막 부도가 날 정도로 큰 잘못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미처 대응을 좀 잘 못한 거겠죠. 네, 아, 어쨌든 좀 주가 하락은 네. 컸습니다. 어제 어제 저녁에 저희가 이제 연합인포에서 그거 가지고 내용을 얘기를 많이 했는데 분명히 그 레포도 사용을 했을 거고 많이 했을 거다. 하다 안 돼가지고 갖고 있는 자산을 팔았을 것이다. 이렇게 그러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바보가 아닌다 하면 뭐 어떤 활용할 수 있는 건 다 활용했겠지. 그러니까 썼겠죠. 예, 예. 근데 그 연준하고도 좀 대화를 하지 않았을까? 설마 이거 우리 도와줘야 돼요. 이 채권 갖고 우리 자빠지게 생겨서 채권 좀 담보로 좀 해주세요. 뭐 이랬어야 될 것 같은데 망하고 나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뭔가 하는 생각이 들죠. 근데 뭐 10,000원짜리 채권이 이미 7,000원이 된 상황에서 10,000원의 담보 가치를 쳐주진 않잖아요. 아, 그래도 한 7,000원이라도 쳐주고 좀 돈이라도 받게 해주면은. 그래도 이게 하루 만에 막 400억 달러 이렇게 인출이 되니까 받기는 참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그 B2B의 비해지 그 법인 자금들은 진짜 빼꼼한 자금 아니겠습니까? 그 담당자가 이거 나 조금 손해 보면 나 잘리는데 이러니까 뭐 여지없이 빼는 거죠. 예. 예. 네, 그리고 우리가 이름도 잘 들어보지 못했던 뭐 팩웨스트 뱅코프, 자이언 뱅코퍼레이션, 뭐 코메리카 은행 뭐 이런 데도 25%, 27%막 이렇게씩 크게 하락을 했고요. 웰스파고, 시티그룹, BOA 이런 데들은 뭐 6, 7% 정도씩 대형 은행도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네. 네, 채권 가격은 어제 급등을 했는데 어제 저녁 때 보니까 미국채 2년물이 뭐 50bp 네. 하루 만에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방송에 금리가. 보다가 놀래가지고 이런 소리가 저절로 입에서 나왔잖아요. 예. 사회 보다가 너무 놀래가지고. 최고는 60bp 정도까지 이렇게 크게 떨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자, 저는 처음 봤어요. 네, 그래서 뭐 금리 인상 배팅을 청산하는 쇼커버도 좀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도 있고요. 네. 금리 선물 시장에서 이렇게 크게 하루 만에 반영을 해서 결국에는 이제 동결 3월 FOMC 때 금리 동결과 25bp 인상을 한 반반 정도씩 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어제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은 뱅크런은 없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네, 주말 지나고 뭐 블랙 먼데이가 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결국 월요일 냈는데 뱅크런까지는 없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리고 뭐 미국 정부 대책도 발표했지만 여전히 좀 우려는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금리 올리고 금리 그만 올려야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올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거 상황 보니까 사실 이거 금리가 급하게 올라가지고 이렇게 된 거니까 은행 하나가 자빠지긴 했습니다만 효과는 엄청 날 걸요. 이렇게 되면 사람들의 소비 심리가 어떻게 되겠어? 분명히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의도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은행 하나 자빠지면서 잡을 수 있는 정말 많은 걸 잡았지 않았을까? 그다음에 벤처 기업들이 이러면 뭐 하겠어 사업? 좀 못할 거라고 봐요. 벤처 사업도 힘들고 벤처 캐피탈도 어렵고 흥청망청하던 시절은 이제 끝났다. 은행이 자빠지는데 어떻게 무서워서 뭘 어떻게 해? 예. 그렇죠. 예. 네. 근데 국내 은행은 그래도 좀 비즈니스 구조상은 이렇게까지 문제가 생기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뭐 금감으로서도 안전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미국과 우리는 좀 다르긴 하죠. 그렇죠. 미국 SVB 뱅크 같은 경우에는 예금을 받아서 대출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워낙 스타트업들이 또 돈이 많은가 봐요. 대출을 안 해주고 돈이 남아 도니까 그렇죠. 이거는 뭐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을 한 것도 아니고 국채 10년물에 거의 몰빵 투자를 해가지고 네. 금리가 올라가니까 여기서 손실이 났는데 우리나라 은행들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수신 자금이 들어온 걸 가지고 거의 다 기업 대출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기업 대출은 뭐 연체율이 커지면 그건 이제 걱정되지만 연체율만 잘 유지가 된다면 뭐 채권 가격 떨어지는 것처럼 막 미시려는 손실이 막 이렇게 바뀌는 구조는 아니니까 국내 은행은 좀 구조가 비즈니스 구조가 조금 다르긴 한 것 같습니다. 우리 벤처 캐피탈 안 해요. 은행들이 벤처 캐피탈 안 한다고. 이런 근처에도 안 가요. 네. 우린 딱 하나 집값이 많이 떨어지면 은행들이 휘청하지. 네. 그 한국자본시장연구원 자료도 보니까 그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이유도 좀 설명을 해줘서 좀 인상 깊었는데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IP를 좀 담보로 해가지고 대출을 받거나 이런 것도 좀 활성화돼 있나 봐요. 그러니까 IP가 좀 어느 정도 정형화돼 있고 수치화시키는 이런 비즈니스 구조가 잘 짜여 있는데 네.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어가지고 IP는 굉장히 훌륭해 보이는데 이 무형 자산을 뭐 증명할 방법이 없는 그러니까 거죠. 우리는 스탁에다가 돈을 빌려주지 플로어에다 돈을 안 빌려준다. 즉 물건에다 이렇게 걷어들일 수 있는 물건에다가 담보를 잡지 아이디어에 담보를 줘. 그 아이디어가 돈을 벌어주고 현금 흐름을 이렇게 창출해 줄 거야. 그래서 미래 가치를 예측해 가지고 하는 거 안 해요. 완전 안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집값이 떨어지는 게 무서운 거야. 집값이 떨어지면 다 작살날 수 있어. 근데 그 사업을 분석해 갖고 여기서 얼마의 돈을 벌어줄 거고 그래서 그러면 이 정도 대출 나가도 되고 그런 게 그러니까 그 부분이 딱 미국하고 우리하고 가장 큰 차이고 이 사업을 이렇게 증진시켜주는 측면에서 보면 선진금융이냐 아니냐가 요 차이인 것 같아요. 우리 무조건 담보물로 있잖아. 네.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주들이 하락을 피하지 못했는데 특히 이제 제2금융권, 푸른저축은행 이런 데는 10%나 하락을 어제는 했습니다. 엄청 빠졌는데요. 제주은행, JB금융, DGB금융 이런 지방은행들은 5%에서 8%씩 하락을 했고요. 시중은행도 뭐 2, 3% 정도씩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무라 같은 경우에는 3월 FOMC 때 25bp 인하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골드만삭스가 금리 동결 전망을 했었잖아요. 골드만삭스가 그러면서 진짜 과하다 싶었는데 오늘은 노무라가 인하 전망까지도 했습니다. 이 형들 왜 이래? 진짜. 네. 아무래도 이게 일본에 썼잖아요. 네. 예전에 일본이 이제 경제가 수축하는 시기에 금리를 좀 급하게 올려가지고 확 잃어버린 30년을 겪은 그 경험이 좀 있어서 그런지 네. 노무라가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16일에 일본 기시다 총리하고 정상회담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1박 2일 일정이고요. 대통령실은 그간 경색됐던 한일 관계 정상화로 본격 진입했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네. 뭐 우리가 모두 예상했듯이 정상회담 주제는 강제징용 해법 발표를 했었잖아요. 대통령실에서. 그 이후 이 이행을 포함한 한일 관계 전반에 대한 내용, 경제 협력을 가로막는 장벽 해소. 딱 들어도 이거 반도체 소부장 섹터와 관련이 있겠죠. 그렇죠. 최근에 이미 뭐 예고가 됐어서 미리 빠지긴 했지만 오늘도 시장 대비해서 더 많이 빠졌습니다. 죽사발 났습니다. 네. 반도체 관련 주식이 죽사발 났어요. 지금. 네, 동지세미캠, 소울브레인 이런 데는 뭐 5, 6%씩 크게 네. 하락을 했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뭐 1%대, 3%대씩 크게 떨어졌고 나머지 소부장 업체들도 뭐 5, 6% 떨어진 거 흔하게 많이 보였습니다. 아마 이렇게 섹터별로는 오늘 반도체 처음 하나 빠지지 않았을까? 5% 넘게 빠진 것 같은데 보통. 그런 것 같아요. 네, 엄청나게 빠졌어요. 중소형 반도체 업체들일수록 더 많이 빠졌던 소부장은 아주 오늘 맛간 날입니다. 네. 오늘 반도체랑 뭐 2차전지도 오늘 좀 많이 빠졌어요. 에코프로 빼고는. 네. 네, 근데 에코프로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장중에도 막 급등을 했었더라고요. 16%인가 아침에 와 엄청났습니다. 네. 네, 에코프로만 주식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근데 시골에 있던 어떤 할머니가 갑자기 전화 왔어 어제. 근데 내가 이제 돈을 다 날리고 이 돈이 얼마가 있는데 이걸로 뭘 투자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저걸로 왜 투자를 할까 하는데 2차 전지를 사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어제요? 네, 그런 전화가 와서 좀 섬뜩했어요. 옛날에 그 병원 큰 원장하던 분이 막 반포 아파트 날려먹고 주식하다가 막 다 날려먹어서 이제 돈 얼마 안 남았는데 몸도 병들고 그랬는데 돈 남은 걸로 한번 부활하고 싶대. 자식한테 남겨주고 싶대. 2차 전지 어떠냐고 물어봐서 좀 섬뜩했어. 조금, 불안하긴 합니다. 네, 섬뜩했어. 그 전화. 저도 예전에 이제 비슷한 경험을 한번 했었거든요. 신라젠이 막 미친 듯이 위로 올라갈 때 제가 한번 버스를 탔는데 어떤 아주머니 세 분이서 신라젠 얘기를 막 엄청 크게 하더라고 버스 안에서. 그때가 정확히 고점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네, 경험을 하니까 이건 성별하고 상관없이 그렇죠. 성별하고 상관없죠. 계속 이렇게 주식에서 이렇게 실패를 많이 하신 분인데
마지막 남은 돈으로 여기서 승부를 10배 오른다고 나한테 얘기하더라고. 나 할 말이 없더라고 정말. 네. 뭐 특징은 이제 주식에 별로 관심이 없던 사람들 혹은 주식에서 좀 실패를 많이 겪은 사람들이 많이 오른 주식을 좀 접근을 하기 시작할 때 그때는 좀 위험한 네네네. 시그널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카카오엔터가 이제 SM 인수를 했기 때문에 상장이 좀 가셔야된다 이런 리포트들이 좀 줄을 이었습니다. 일단 지난 1월 달에 카카오엔터가 싱가포르 투자청 사우디 국부펀드로부터 1조 2천억 정도 투자를 유치를 했는데요. 11조 3천억 원 밸류로 받았습니다. 요거 11조 3천억 이상 밸류로 상장을 하기 위해서는 SM 인수가 좀 필수적이다라고 했었는데 실제 인수를 해서 앞으로 뭐 시너지도 좀 긍정적이라고 전망을 많이 하니까 좀 11조? 11조 밸류로 받았습니다. 카카오 엔터가. 좀 CJE에는 스튜디오 드래곤 하이브 10조 되는 거 하나도 없는데. 네. 얘네 뭐 하고 있는데? 카카오요? 카카오 여러 막 이렇게 이미 엔터 사업을 많이 하고는 있죠. 이렇게 모아서 하긴 했는데. 네. 근데 SM이 참 필요했어요. 11조까지 받으려면 카카오 기존의 엔터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고. 근데 SM 상장돼 있잖아. 얘네 상장한다고 SM 상장 폐지하는 것도 아니잖아. 네, 뭐 그렇죠. 근데 뭐 나중에 뭐 합병을 할 수도 있고. 어쨌든 이 인수를 하면 이 연결 인식으로 잡히기 때문에 카카오 엔터가 지금 좀 올라갑니다. 뭐 더블 카운팅일 수는 있죠. 더블 카운팅 그대 이름 카카오네. 네. 어? 딱 카카오 더블 카운팅이네. 더블 카운팅 카카오. 네. 아 진짜 아니지. 트리플, 쿼드러플. 그 다음 뭐야? 도대체 몇 개째야? 네, 너무 네. 많긴 하죠. 네. 네, 근데 요즘에 이제 시너지를 기대하는 이런 리포트도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신한투자증권에서는 SM의 플랫폼인 버블 그리고 카카오톡의 시너지를 통해서 카카오톡의 해외 진출도 고려해볼 수 있다 이런 의견을 냈고 그리고 또 즉각적인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웹툰과 웹소설이다. 예전에 하이브하고 네이버하고 같이 합작해서 BTS 웹툰 웹소설을 출시를 했는데 한 10개국에서 이틀 만에 조회수가 1,500만 건 기록하면서 굉장히 잠재력이 있는 분야인 것 같긴 합니다. 하나증권에서도 이제 하이브와도 플랫폼 협력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하이브의 팬 플랫폼 위버스에 SM 아티스트들이 입점할 가능성도 높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하이브나 이제 카카오나 둘 중에 한 명이 빠져버린 게 아니라 하이브도 이제 기존에 주식을 갖고 있고 한 20% 갖고 있고 카카오도 한 40% 정도 취득을 하면 뭐 시너지가 어느 한 명이 갖고 간 것보다는 더 나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뭐 나중에 뭐 하이브가 엑시트 할 수 있겠지만 네, 일단 최근에는 좀 시너지에 대한 기대가 좀 많이 올라오는 것 같고요. 그래서 하나증권도 목표가를 14만 5천 원으로 12% 상향, 하이투자증권도 14만 원으로 12% 상향을 했습니다. 공개 매수가 15만 원 이미 픽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일부만 될 수도 있지만 그게 이제 버퍼 역할을 좀 해서 오늘 장에도 좀 SM은 1.8% 상승을 해서 마감은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하이브가 오늘 8% 급락을 했네요. 많이 빠졌네요. 카카오도 한 2%대 하락을 했고요. JYP는 어제 많이 빠져서 그런가 오늘은 조금 0.5%씩 상승을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LNG선 계약이 나왔습니다. 두 척 나왔는데요. 단가가 2.56억 달러. 요거는 역대 최고가. 아 그래요? 네.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기존에도 2.5 아니었나? 예전에 그 한창 그 카타르발 많이 나올 때 2.14억 불 막 이랬거든요. 그거야 뭐 옛날 카타르하고 계약이 되어 있었던 거라서. 네, 그거 이외에도 굉장히 잘 나올 때가 2.4억 불 막 이랬었는데 이번에 2.56억 불 단가니까 굉장히 높아지긴 했습니다. 어디로 했느냐? 이 그리스 최대 해운사인 안젤리쿠스시스 그룹 산하에 있는 업체한테 수주공시를 했는데요. 이 안젤리쿠시스 그룹은 이제 94년도에 처음 계약을 맺었는데 그 이후로 121척을 대주선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주선한테는 가장 큰 고객사이자 단일 선사 발주로는 또 최고 기록이라고 하네요. 굉장히 큰 손이네요. 이번 수주는 2027년에 상반기에 인도할 예정이라서 노크가 좀 많이 차오르곤 있지만 올해 수주 목표는 11.5% 정도 달성을 해서 일단 한 1, 2월 달이 지났는데 11.5%한 거면 뭐 아니 못한 굉장히 거죠. 빠른 건 아니고 지금쯤만 20% 정도는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25% 해야 되는구나. 3월 말까지.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곡물 수출 흑해 항구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요거 이제 연장 기한이 다가왔거든요. 18일 날 만기가 되는데 이번에 또 연장하기로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작년 7월부터 이제 합의해서 그때 이때까지는 4개월씩 이렇게 연장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2달만 연장을 하네요. 네. 연장 기간이 절반 정도로 좀 줄었고요. 소매 가격은 그래서 이번에 연장 안 되면 좀 다시 치솟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연장이 합의돼서 그냥 낮은 상태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에 22년도 5월 달에는 1250불까지 소매 가격이 치솟았다가 최근에는 오늘 기준으로는 한 683불 네. 정도까지 정도까지 많이 안정화됐습니다. 네. 근데 뭐 1250불까지 잠깐 치솟았다가 800불대까지는 금방 안정이 됐거든요. 몇 달 만에. 근데 올해 3월 들어서 추가로 600불대까지 좀 하락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라면 업체들한테는 사실 이 원재료 가격이 안정되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라면 수출은 상당히 잘 하고 있습니다. 3월 달에 10일까지 잠정 데이터를 봐도 굉장히 잘 나왔더라고요. YOY 수치상으로는 낮아 보입니다. 근데 네. 22년도 3월 달이 중국 락다운 때문에 수출액이 갑자기 2월 대비 팍 증가했었던 때여서 네. 그때보다 일단은 잘 나온 것 같아요. 월 환산했을 때 기준으로는. 그러니까 네. 굉장히 잘 하고는 있습니다. 음. 네. 근데 오늘 삼양식품이 6%나 하락을 했어요. 음. 농심과 오리온은 그냥 보합이었거든요. 요거는 저도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오늘 이유 없는 하락이 너무 많아요. 많아요. 네, 그러니까 뭐 그냥 묻어가는 하락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시간이 지나면 묻어가는 상승도 반대로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시장이 지금 여기서부터 뭐 뽕빨 나는 건가? 그걸 걱정하는데 뽕빨 날 상황인가? 은행 하나 더 자빠지면 그땐 진짜 심각하죠. 막았는데 은행이 또 망해? 그럼 심각합니다. 실체가 터졌을 때 그만큼 하락한 건 모르겠지만 일단 안 터졌는데 터질 것 같다는 우려 때문에 네. 선반영에서 주가가 많이 빠진 상황인 건 맞는 것 같고 이럴 때는 뭐 사실 뭐 단기 반등은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